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과 단호함으로 행복 지피기, 또 삶의 태도와 행복론, 성숙한 자아와 소통, 이런 이야기들이죠.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적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 그러면서도 어떤 무례함이나 부당함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내 행복이랑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점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럼 어디부터 풀어볼까요? 당신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지식에 대한 겸손함이었어요. 특히 바다와 양동이 비유 있잖아요. 아, 네네. 현실이라는 그 엄청난 바다 앞에서 인간 지식은 정말 양동이 하나 정도다. 그렇죠. 그 인식이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논의가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당신 글에 보면 이 겸손함이 그냥 뭐랄까,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당당한 태도의 근거가 된다. 이런 통찰이 보였어요. 아, 당당함의 근거요? 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하고도 좀 통하고, 아, 네네.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 있잖아요.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성장 마인드셋. 네, 그거랑도 딱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모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동력으로 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열린 태도를 갖기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 표현을 빌리자면 시멘트처럼 굳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좀 무례하게 나오는 경우요. 면접 자리에서 직무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막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뭐 누가 봐도 사기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소통이 어렵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요. 맞아요. 당신 글에서도 그런 난감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냥 소통이 안 되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어쩌면 이건 언어적 폭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죠. 네, 맞아요. 논리나 증거가 안 통하면 대화가 뭐랄까 감정 싸움이나 이상한 아첨 경쟁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복종이 아니라 단호하게 자기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세우셨더라고요. 인상 깊었어요. 네. 그 1~2차 경고요? 네. 1단계로는 일단 이게 부적절하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고 그렇죠. 경고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바뀌면 2단계로 딱 경고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 감정 소모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끊는다. 네. 단호하게 종료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의 행복 그리고 정신적 안녕 이걸 최우선으로 두시는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어떤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 2단계 경고 시스템은 사실 심리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연구들을 봐도 무례함이 가득한 환경은 개인의 생산성이나 창의성을 확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아, 정말요? 연구 결과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죠. 다만 그 메모 중에 학력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과의 소통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표현은 조금 일반화의 위험은 있어 보여요. 아, 그 부분, 네. 무례함이라는 게 꼭 교육 수준하고만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개인의 뭐랄까 성숙도나 공감 능력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네. 물론 그 뒤에 덧붙이신 조언, 그러니까 상황을 좀 기록해 두라는 거,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거니까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차원에서도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고민들, 전략들이 다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랄까, 높은 연봉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같은 그런 외적인 보상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 내 존엄성을 지키는 삶,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좀 더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료들 전반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은 생태, 쾌락과는 좀 다른 거죠. 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들어보셨어요? 에우다이모니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행복으로 번역되던가요? 그렇죠. 근데 그냥 행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덕,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나 존엄성을 지키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상태, 약간 그런 뉘앙스에 더 가까워요.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네.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율성이나 유능감 같은 내 안의 동기가 돈이나 칭찬 같은 바깥의 보상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깊은 행복감을 준다고 보거든요. 당신의 접근 방식과 좀 통하는 면이 있죠. 그렇군요. 매적인 동기와 가치 실현. 네. 오늘 당신의 생각들을 쭉 따라가 보면서 지식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어떻게 보면 내적인 단단함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봤고요. 또 동시에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어떻게 행복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모르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나를 지키는 단호함. 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은 계속 배우려는 열린 마음, 그리고 동시에 자기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확고한 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게 성숙한 자아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지식의 바다 앞에서는 겸손하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내 존엄성을 아니까 함부로 나를 침범하도록 두지 않는 거죠. 아, 열린 마음과 확고한 태도의 조화.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식이라는 양동이를 계속 채워나가고 싶다는 그 열망과 또 외부의 어떤 부당함으로부터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 단호한 경계선 사이에서요. 앞으로 그 균형점을 어떻게 계속 찾아나가고 또 다듬어 가실 건가요? 어쩌면 그 고민 자체가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